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킨 최지혜입니다. 네. 뭐야 이 잠깐의 텀은. 그 침묵의 힘이 있더라고요. 아하. 네. 집중시킨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집중이 확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두 분? 그루브가 좀 있으시네요.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더빙 아니죠? 이주한 전문가님? 이거 따라해도 되나요, 나? 안 돼요. 아, 네. 지난주까지 관절 부위에 생길 수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노인성 질환 중에서 눈에 관련된 안 질환에 관련돼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통해서는 또 이 안 질환을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 질환이라고 하면 뭐 백내장, 뭐 네. 녹내장, 황반변성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예전에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런 안과 질환들이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0대와 그 밑에 이하 어린 아이들은 코로나19 때 학교나 학원 가는 대신 비대면 수업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태블릿 PC나 이런 거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자파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안중구 건조증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망막 질환, 근시 이런 안 질환들을 유발을 하게 되고 또 눈의 피로가 증가하면서 안통이나 두통 호소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보험금 청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안타깝네요. 네, 뭐 20대, 30대 역시 비대면 수업, 뭐 비대면 회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안 질환부터 생기기도 했고, 뭐 일회용 렌즈를 사용했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피로 등이 생기게 되면 안구 건조증, 각막염 이런 것들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40대, 50대 분들은 눈물길 협착 같은 이제 눈물샘이 이제 막 이제 눈물을 만들어서 흘려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청구권들이 좀 있고 앞서 쭈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60대 이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죠. 뭐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방변성, 변성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뭐 질병들 청구를 많이도 하시고 또 당뇨 합병증. 뭐 당뇨 합병증 중에 이제 망막병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런 질병들은 실명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이라서 보험금을 꾸준히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노인성 안 질환은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안과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 주셨는데 뭐 일단 이렇게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비든 아니면 다른 보험이든 내가 가입해둔 보험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실비로 청구가 안 될 만큼 본인 부담금이 적게 나온 경우예요. 본인 부담금이 적게 나온 경우는 뭐예요? 네, 일반적으로 실비 청구하려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동네 병원 이제 진료 과목 한 과목인 의원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 본인 부담액이 2009년 10월 이전까지는 최소 5,000원.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10,000원, 뭐 또 이후에는 20,000원 이렇게 나와야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보험 그 비용이 적게 나오면 이제 안 나오겠죠. 총 병원비는 적게는 한 3만 원, 뭐 9만 원, 10만 원 나왔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청구된 비용이 뭐 2만 원 미만이면 이제 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청구해도 보장 당연히 못 받겠죠.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최소 비용 이상의 본인 부담금이 나와야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병원비 자체가 너무 조금 나와서 최소 비용 이하로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을 받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중요한 거는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이제 얼마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비용 이상이 되어야 그 보장이 되는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최재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가입 시기가 2009년 10월 이전에는 뭐 5,000원 이상 본인 부담이 나와야 하고 21년 7월 이전까지는 10,000원,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20,000원이 되어야 되고요.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의원급이 어떤 뭐 병원급이 어떤 규모냐 상관없이 무조건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액이 이 금액들 이상이 나올 경우에 보상이 된다고 아셔야 되고요. 물론 자세한 청구 내용은 조금 상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좀 더 상의를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의하니까 상의해 보셔야 된다. 와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자기 부담금 자체가 최소 비용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 보험금 청구 불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조금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장의 내용을 좀 축소하게 된 겁니다. 보장의 내용이 왜 축소가 돼요? 왜? 뭐 일단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네, 눈으로 너무 크게 뜨시니까. 네, 대표적인 예가 백내장 렌즈 삽입 수술 있잖아요. 이 내용인데 2016년도 1월 이전에는 이 백내장 렌즈 삽입에 대한 보장 내용이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네, 잠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하고 이 보장에 대한 원칙을 명시해둔 걸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약관 책에 이제 적혀 있죠. 근데 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백내장 렌즈 삽입술에 관련돼서는 그 약관이 명확하게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뭐 한다고도 안 써 있고 더 뭐 하지 않는다고도 써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보장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애매하게 써둔 보험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다 보장을 해라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청구가 있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그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부터는 백내장 비급여 렌즈 삽입에 관련된 거는 수술로 보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관에 명시를 한 거죠. 따라서 2015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가입한 분들은 백내장 삽입 그 렌즈 삽입술과 관련된 내용은 통원이든 입원이든 그 치료 받은 내용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백내장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써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동키분들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도 만약에 뭔가 뭐 이 백내장 렌즈 삽입술을 얘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청구를 했어요. 근데 청구한 거를 받을 수가 없대요. 보장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약관을 찾아보고 약관에 명확하게 안 준다라고 안 써 있으면 이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아요. 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판례가 있어야 됩니다. 판례를 내가 만들면 되죠. 첫 번째 판례가 되면 되지. 파이팅. 자, 어쨌든 네. 약관을 반드시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네, 다만 약관이 국어 사전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두껍고 글씨가 정말 작게 빼곡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보는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보장에 관련된 이 법률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많더라도 한 번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큰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실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두 가지 상황, 전체 병원 비용이 아닌 본인 부담금, 네. 이게 청구 가능한 최소 비용보다도 적은 경우가 첫 번째, 그리고 약관이 변경돼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면 모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지금 안과 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인데 받으려는 치료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담당 의사분께 이제 질병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질병 진단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의사가 권유해서 시행됐다는 내용,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소견서라고 하죠. 네, 소견서를 받으시고 가능한지 소견서를 그 내용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치료를 받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그래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겠죠. 진행 자체가.
근데 뭐 우리 동기분들 중에서는 치료 목적이 아닌 그런 건 하시지 않을 테니까 모두 치료 목적이실 테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또 해당 소견서와 함께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차트라고 하죠. 이제 검사 내용 그리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지. 네, 그거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실비도 보장 가능합니다. 네. 제가 사례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좀 어려워가지고 그쵸?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하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로요. 정말 굉장히 많으신데 60세 넘어가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안검하수. 네, 안검하수는 노화로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썹이 찌르고 막 이렇게 해서 염증이 나는 그런 질환인데 안검하수 쌍꺼풀 수술도 2016년 1월 이전에는 보장 대상의 내용은 아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었었어요. 네, 하지만 안검하수, 안검 내반 등 치료를 위한 이중검 수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 네, 급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해서 이처럼 증상으로 질병이 초래되고 치료를 위해서 시행된 의료 행위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것도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실손 청구하듯이 청구하시면 돼요. 그럼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나오는 거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2009년 8월 이전의 가입자만 아닐 경우에는요. 다 소급 적용도 돼요. 맞아요. 16년 이전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가능하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자분이랑 상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구 다 가능하니까 자꾸 걱정하고 뭐 보험료 의료비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병원 다녀오시기 전에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고 반드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을 가시기 전에 다녀오신 다음에 이거 병원 청구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죠. 가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검진을 받다가 병원에서 시력 교정을 하게 됐는데요. 시력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정한 시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한가요? 일단 시력 교정 자체만으로 후유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시력 교정을 한 그 교정 시력이 네. 0.2 그 미만 또는 0.002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수치죠. 이런 수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5%에서 30%까지 후유 장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정된 시력이 이 정도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명도 사실 고려가 될 수 있겠죠. 0.00이라고 하면 교정된 시력이. 그러니까 질병 후유 장애 또는 상해 후유 장애로 이제 가입한 금액에서 보상을 받는데 부위별로 또는 증상별로 그 장애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교정 시력이 0.2다라는 얘기는 교정 시력 안경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교정 시력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 시력이 그 정도라고 하면 원래 시력 자체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경우뿐만 아니라 뭐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실명한 경우다라고 하면 50에서 100%까지 이제 그 후유 장애가 인정이 되고요. 뭐 안구의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뭐 예를 들면 시야가 10% 정도 좁아지는 어떤 이런 증상으로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됐다. 여기서 6개월이 경과가 됐다는 얘기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그 상태가 되고 6개월이 반드시 지나고 그때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10% 정도의 그 시야가 계속 좁아졌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면 5%의 후유장애 판정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좀 나는 좀 이렇게 보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좀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안과와 관련된 후유장애 종류도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러다 괜찮아지겠지라고 미뤄두시지 마시고요.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안과 질환과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4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봅니까? 최지혜 전문가님. 네, 4부에서는 안과 질환에 대해 실비 외에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진단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암, 뇌, 심장처럼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진단비가 있듯이 안과 질환도 진단비 개념이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의 질환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고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야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금액도 10만 원대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고요. 1,000만 원이면 큰데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많진 않아서 그래서 염증 질환부터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은 H 코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공막, 뭐 이제 흰자 위에 생기는 공막염, 홍채 선모체염, 맥락막염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염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 정도 진단비 청구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게 한 회사당 가입하는 금액이라서 각각 회사에서 가입하시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백내장의 경우 이 또한 H 코드로 시작하는데요. 외상성 백내장, 합병증을 동반한 백내장, 모르가니형 노년 백내장 이런 경우에 다 가능하고 30만 원가량 청구 가능하십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서 고객분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백내장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뭐 공막염, 뭐 홍채, 산모체, 굉장히 안질환이 처음 듣는 게 많네요. 네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네, 상해로 인한 안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S 코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가량 청구가 가능하고 시력 저하 및 실명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죠. 이제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교정 시력이 0.05 이하인 경우를 보장하고요. 눈이 질병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라면 정말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또 가능합니다. 네. 앞서 최지혜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모든 백내장의 경우 진단비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외상성 백내장, 모르가니형 노년 백내장,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백내장을 보장해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술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단비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수술비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수술비는 진단비처럼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졌을 때 진단을 받은 경우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도 다 보장이 되는데 네. 이처럼 보험을 준비할 때 질병에 대한 보장이 어떤 특정한 질환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를 다 해주는 건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술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다치거나 질병으로 안과적인 치료가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그게 상해 수술비가 있고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는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 수술비 역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나이에 따라 한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가입을 해두시면 일반적인 백내장으로 다쳐서든 아니면 뭐 질병으로든 보상을 이만큼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호종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질환도 여기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1에서 5종 이 수술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 1호종 수술 특약은 수술 행위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보상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호종 수술 중에서 이 안과적 질환이 보통 1에서 3종 이 수술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가 아니라 이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200만 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특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건 한 번만 지급해주고 끝이 아니고요. 매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지급이 된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상해 수술비 또는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 이런 것들은 좀 잘 갖춰두시기를 바랍니다. 수술비는 반복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수술을 받고 내일 또 수술을 받아요. 네. 그래도 반복 지급이 됩니까? 원인이 다른 수술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암 진단 받을 때도 뭐 원바람, 재바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이암 뭐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른데 원인이 다른 수술이라면 가능하고 방금 우리 이재한 전문가가 매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웬만해서는 원인이 다른 수술은 다 되고요. 같은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그거는 회사를 살펴보셔야 되고 가능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술을 받아야 보장이 가능하고 네네. 과거에는 1년이 지나야 인정이 됐지만 현재는 2개월로 단축됐어요. 네, 그런 부분도 또 살펴봐야 되니까요. 1년이나 지나야 됐는데 이제 2개월로 단축이 꽤 많이 됐네요. 그렇죠. 그쵸. 좋은 팁이에요. 또 다음으로는 N대 질병이라고 하는 수술비예요. 16대 질병 아, 수술비 빙고, 뭐,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대 질병은 이제 숫자를 뜻해요. N이라는 게. 그래서 회사별로 보장하는 질병의 가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N이라고 그냥 이제 명칭하는 거고 회사별로 뭐 64대 말씀하신 112대, 119대, 뭐 142대, 120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네요. 네, 회사별로 이제 보장하는 질병이 다르니까 살펴보셔야 되고 이 질병 수술이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질병의 가지수를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왔어요.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 건수도 많아지고 케이스가 더 많아지다는 거예요. 판매에 대한 그런 거 전략을 갖춰야 되니까 점점 늘리는 거죠.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서 계속 추가를 시키는 거고 이 안과적 질환도 N대 질병 수술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녹내장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도 보장이 되고요. 시신경장의 경우에는 뭐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황반변성도 200만 원 전후, 백내장은 뭐 30만 원 전후, 이렇게 각막 이식은 최대 2천만 원 등 발생하는 질병에 따라 받게 되는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보험사별로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막 중복해서 가입해놨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네. 수술비 살펴보셔야 특약은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중복 가능하니까. 맞아요. 좋아요. 예. 네.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아지는 안질환들의 경우에는 보험사들도 소비자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안과 쪽에 검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안과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권유를 검진센터에서 받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안과를 가려고 보니까 가입한 보험이 실비밖에 없어요. 큰 비용이 나올까 두렵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최근에 시력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 질환이면 어떻게 하나 겁이 좀 납니다. 병원 가는 걸 망설이게 되는데 이럴 때도 실비로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건강검진 자체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건강검진을 받게 된 계기가 어떤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를 먼저 만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검진을 시작한 거라면 그 건강검진 비용부터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어떤 통지서 같은 걸 받고 의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내가 건강이 이상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수납하고 검진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건강검진 비용은 별도로 청구는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마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받는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손 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때가 돼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뭔가 의심이 되거나 금방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 큰 병원에 가서 또는 어떤 더 잘 아는 뭐 전문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의사의 행위가 동반된다면 그 비용은 그 추가 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청취자님께서 그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병원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병원에 방문해 보시고 네네. 적절한 검사를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실비 외에 다른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현재는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의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더 키우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진단을 받고 현재 상황에 따른 치료를 좀 적절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드립니다. 2027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회사 단체 실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실손은 잠시 중단을 한 상태인데요. 백내장 수술 때문에 개인 실손을 살려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개인 실손에는 백내장이 보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회사 단체 보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보험에서나 조건이 같은 실손의료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약관상 그런 세부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어디랑 회사가 제휴되어 있고 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 증권 약관을 살펴보셔야 돼요.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고 안 되시면 아시는 담당자분이라든지 뭐 저희 쪽에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원래 실손이 가입 시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체 실손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단체 실비가 그 단체 실비를 만들 때 동참하는 회사가 한 곳인 경우도 있고 뭐 세 곳, 네 곳이 같이 동참해서 나눠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단체 보험은 좀 특수성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맞다 아니다 뭐 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내용을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청구를 또 기존권 해보시고 살릴지 예, 말지를 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내 단체 실손에서 안 된다면 기존 실손을 중단했던 걸 잠시 살려서 내 개인 실손에서 보장을 그것도 의뢰를 해봐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멈춰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보험사에서도 사실 이거를 책임을 해줄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통화를 해보고 그 심사자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고 있는 경우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멈춘다는 거는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험의 효력이 무조건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분들은 중단을 해놓은 건데 언제 살릴 수 있어요? 회사를 보통은 그만두면 보통은 퇴직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비는 퇴직 후에 자동으로 이게 부활이 되도록 살아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임의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갑자기 개시를 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조금 좀 어려울 수 어려워. 있다라고 그러는 보여집니다. 거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살렸다가 중지했다가 그렇죠. 이게 될 수는 없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소중한 내 눈 건강을 위해 보장 내용 꼭 검토해보자. 둘째. 검토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자.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전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린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